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이만희 총회장이 석방이 됐다면서요, 박성배 변호사님?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지난 8월 1일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있다가 약 3개월여 만인 어제 보석 허가에 따라 석방됐습니다. 어허. 지난 9월 공판 준비 기일에 이만희 총회장이 보석 신청을 했었고 지난 4일 공판 기일에서는 나는 원래 입원한 상태였는데 입원 상태에서 곧바로 구속이 됐다. 현재의 고통을 이루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라고 자신의 심경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아하. 바로 어제 재판부가 보석 허가 청구를 하면서 네. 약 오후 5시 40분경 구치소에서 풀려난 상태로 대기 중인 승용차를 타고 귀가하기에 이릅니다. 하하. 석 달 만에 구치소에서 나온 이만희 총회장의 모습은요, 불과 몇 달 전에 우리가 방송에서 봤던 그 모습과 사뭇 달랐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감이 어떠신가요? 이러시면 안 돼요. 말좀 해주시죠. 건강 상태 어떠세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처음에 영상 보시고 누구야? 이러셨을 수도 있어요. 불과 몇 달 전에 기자회견을 하던 이만희 총회장의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죄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엎드려 사죄를 하겠습니다. 코레라 확산 이것을 막기 위해서 노래해 준 데 대해서 너무나 고맙고 고맙습니다. 이 정부에게도 이 사람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는 다 성인입니다. 질서가 없으면 난장판에서 안 됩니다. 질문 받으세요. 자, 대법부장님 들어가셔서. 장혜찬 평론가님 한 8개월 만에 싹 바뀐 모습에 진짜 딴 사람 같아 보입니다. 네, 방금 영상으로 나온 게 지난 3월에 있었던 이른바 사죄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이만희 총회장 같은 경우에는 머리색도 검은색이었고요. 네. 깔끔한 정장을 입고 굉장히 건강한 모습으로 본인이 직접 국민들을 향해 절하는 모습, 이런 모습까지도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비춰진 모습은 이제 머리가 하얗게 새어 있었고요. 네. 일부 또 탈모 현상이 일어나 있는 것도 발견이 됩니다. 네. 역시 눈을 계속 지그시 감은 채 휠체어를 타고 이동을 했는데 손에는 지팡이와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치소에서 나와서 차량에 탑승할 때까지 눈을 뜨지 않고 계속해서 감고 있었다는 것은 몸도 좀 많이 안 좋아진 것 같고요. 심적으로도 굉장히 괴로웠던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하. 최단비 변호사님, 법원이 구속된 지 석 달 만에 보석을 허가해준 배경은 뭘까요? 네, 법원이 보석을 허가해주면서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요. 먼저 증거조사가 이미 서증조사 그리고 주요한 증인신문들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석방을 해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그리고 구속 상태에서 건강이 상당히 악화된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그동안 이 피고인이 성실히 재판에 출석을 했고 또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사정을 종합했을 때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네. 사실 지난 4일에 이제 8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네. 이 8차 공판에서 이만희 총회장이 이제 보석을 요청하면서 자필 탄원서를 냈었어요. 근데 이 자필 탄원서에서 어떠한 내용을 언급을 했냐 하면 내 수명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의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입원한 상태에서 구속이 됐고 현재의 고통을 말로 다 못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재판장에게 아량을 베풀어달라 이렇게 호소한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자필 탄원서를 제출한 이후에 이 석방 허가 결정이 난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오윤성 교수님, 이번 석방이 이만희 총회장이 무죄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에 가까운 건가요? 뭐라고 봐야 됩니까, 이거를?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지난 8월 1일 날 구속이 됐고 3개월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이제 이번에 법원에서 석방을 하면서 3가지 전제 조건을 붙였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물론 이제 건강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보석금을 1억 원을 납입을 해라. 그리고 이제 전자장치를 부착을 하고 주거지를 제한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일정한 그 구역 이내에는 다른 데는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만희 총회장이 석방된 이후에 신천지 측은 그런 아무런 입장도 안 낸 거예요, 하정은 평론가님? 신천지 측에서 입장이 나왔는데 아하, 네. 뭐라고 이제 나왔냐면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네. 걱정해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네. 그리고 방역에 힘쓰는 보건당국 관계자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린다. 코로나19 조기 종식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뭔가 낮은 자세를 보이는 듯 하면서도 네. 뭐라고 그랬냐면 잘못된 혐의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진실을 밝혀 나갈 것이다. 뭔가 좀 억울함을 항변하는 듯한 그러한 입장도 표명했습니다. 네. 아니 그렇다면 장해찬 평론가님, 이만희 총회장의 이번 석방 결정에 뭐 대부분 여론도 환영하고 뭐 인정하는 수긍하는 분위기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진 않죠. 이 보석 석방 자체가 또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하. 특히나 이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라는 단체에서는요. 아하. 이 석방이 우려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분들의 주장에 의하면 네. 신천지 때문에 가정이나 가족이 어려움을 겪고 파탄의 피해를 많이 입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희 총회장이 석방됨으로 인해서 신천지 내부에서 결속이 더 단단해지고 뭐 이만희 총회장이 승리하는 것이다. 이런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될까 봐 다시금 가슴이 무너진다는 입장문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요. 사실 법원의 그 조건처럼요. 무죄라고 지금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신천지 측도 입장을 낸 것처럼 잘 협조하고요, 방역에. 그리고 불구속 상태에서 앞으로 재판도 충실히 받기를 또 많은 분들이 지켜볼 것 같습니다. 정말 왜 이런 일이 안 전해드린 날이 와야 될 텐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예, 교통사고가 났는데 네. 2일 저녁 한 7시 반경에 강원도 네. 홍천의 한 도로에서 네. 운전자가 80대 여성을 친 거예요. 아이고. 치고 나서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네. 신고를 했는데 교통사고가 났다는 말도 안 하고 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다라는 구체적인 설명도 안 하면서 횡설수설하면서 무조건 빨리 와달라 이 얘기만 계속해가지고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면서 일단 119가 현장에 출동을 했더니 아하. 80대 여성이 쓰러져 있었던 겁니다. 네. 일단 저 사고 신고 상황만 보면 상당히 다급했던 것 같아요. 박성배 변호사님. 경찰이 현장에서 신고한 가해자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는데 놀랍게도 가해자가 80대 피해 여성의 50대 아들이었습니다. 세상에. 이 50대 아들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를 넘은 상태였고 아이고. 경찰은 이 가해자가 횡설수설하고 술에 상당히 많이 취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아들의 차에 팔순 노모가 차에 치였단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건지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먹진 않고요. 아마 외부에서 먹고 이제 집에 귀가했는데 아마 아버님하고 이제 어떤 대화를 나누면서 집안에 어떤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집에 그 부분에 대해서 따지러 가기 위해서 이제 집에 있다가 차를 끌고 나간 사이에 그 사이에 어머니는 아들이 나가는 걸 보고 아들이 이제 가는 걸 막으려고 그 집 옆에 밭길이 있어요. 밭길. 도로로 바로 연결된. 집에서 도로까지 한 100m 채 안 될 거예요. 아들이 차를 끌고 돌아오는 사이에 그 밭길로 해서 벌써 도로에 올라가신 거예요. 차를 막으려고. 근데 아들은 이제 그 도로, 사고 장소 도로가 상당히 어둡고 시골이다 보니까 야간에 총입량이 없어요. 어머니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어머니를 충격한 거거든요. 어머니는 아들이 쓸 줄 알고 아마 차를 세우려고 이렇게 손을 들어요. 세우는 것처럼. 세상에 지인과의 다툼을 막으려고 또 음주운전을 막으려던 어머니가 변을 당했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이제 저 아들 같은 경우는 어머니에게 늘 어떤 그 마음의 짐이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저 동네에서 이제 술 마시고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집 가면 또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싸우는 문제 또 이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를 몰고 나가면 저게 음주운전이 되니까 저 노모 입장에서는 저 차가 저 시골 같은 경우는 뭐 차가 많이 다니는 것이 아니니까 저 차 올라오는 그 미리 길목에 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막아가지고 자기는 이제 손을 들면 아들이니까 자기를 보고 차를 갖다 세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음주를 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이제 어머니를 쳤고 어머니는 이제 거기서 쓰러지셔서 뭐 다리라든가 이걸 다쳐가지고 병원으로 후송이 됐는데 약 일주일이 지나서 어머니가 결국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이게 정말 참 이런 그 악연이 있습니까? 아유, 아들을 말리려던 어머니는 결국 안타깝게 숨을 거뒀습니다. 이 아들은 대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관련해서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수사를 했어요. 고의성은 전혀 뭐 그런 부분은 혐의가 없고요. 저희 영상 블랙박스 영상 봤을 때 뭐 어머니가 도로 한가운데 중앙선 부분에 서가지고 손을 드는 순간 거의 뭐 제가 1, 2초 사이 찰나에 그냥 땅 받았기 때문에 어머니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블랙박스 영상을 봤을 때도 운전자의 진술이 맞는 걸로 저희가 확인되고 있거든요. 일단요. 장혜찬 평론가님, 사고를 낸 아들도 그렇고 다른 가족들도 지금 억장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네, 이 경찰 조사에서 아들은 도로에 있는 어머니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는데 경찰도 여러 가지 조사해본 결과 아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사실 참 가슴 아픈 그렇죠. 일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나 이 아버지 같은 경우는 아들에 의해서 지금 아내를 잃게 된 거잖아요. 아유. 사는 게 아니라는 심정을 저희 취재진에게 전하기도 했고요. 네. 그런데 나머지 형제들이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아들이 장남인데 평소에 어머니 집 자주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돌봤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모자 관계가 나쁘지 않고 사이가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더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참 좋았던 모자 관계가 한순간의 판단 착오와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참변을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최단비 변호사님, 가족들은 이제 처벌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탄원서를 썼는데 진짜 이거는 가족들이 원한다면 처벌을 안 해도 되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이제 경찰은 그 당시에 뭐 사고의 상황이나 신고한 음성들 여러 가지 증거 조사를 했고 또 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정도이기 때문에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아유. 위험운전 치사이면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처벌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상태라 다만 뭐 형량에는 참고가 될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 정말 어머니는 정말 한평생 아들을 위해 살아오셨을 텐데 아들의 순간 잘못된 판단과 행동 때문에 그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고 말았으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바쁜 출근길입니다, 여러분. 정말 달리는 버스를 세워서 잡아도 모자랄 판에 버스에 있던 승객들이 우르르 내렸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오늘 오전 7시경 부산의 한 도로에서 승객 12명을 태운 시내버스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승객들이 이 버스 운전기사에게서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아하. 버스 운전기사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요. 너무 천천히 버스를 운행하는 겁니다. 승객들 혹시나 하는 마음과 불안한 마음에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잘못 맡은 거겠죠? 설마요, 오윤성 교수님?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그 허허. 속담이 있죠. 이번에 이제 그 속담이 그대로 맞아 떨어졌는데요. 네. 이때가 이제 오전 7시 10분 아닙니까? 네. 그야말로 이 버스 기사 같은 경우는 버스를 정비를 잘 해서 승객들을 잘 모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그런 시간인데 술 냄새가 나고 버스가 천천히 가니까 거기 계시는 그 승객들이 아무래도 이상해가지고 버스를 정차해가지고 저 경찰에 신고를 했단 말이죠. 이게 경찰이 출동해서 실제로 음주 측정을 해보니까 네. 그 결과가 음주를 해서 운전면허가 취소될 정도의 그렇게 만취한 상태에서 차를 갖다가 운전을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아침 출근길이어서 7시를 넘긴 시간이었어요. 근데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요? 해당 버스 회사는 대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사한 지 한 달도 안 되셨어요. 견습은 받으셨는데 입사한 거는 한 달이 안 되셨다고요. 기사분은 해고 처리되셨죠. 더 기가 찹니다. 저 버스 회사에 입사한 지 한 달도 안 됐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사가 이제 버스 운전 기사로 등록을 하게 되면 견습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 교육을 받는 기간만 보통 한두 달이라고 하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 교육이 이제 막 끝나고 정식으로 실전에 배치된 것은
한 달도 채 안 되는 거죠. 아하.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음주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음주운전이라는 큰 사고를 일으킨 셈인데 네. 이제 면허가 취소됐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버스 기사 자격 상실이 되면서 해고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회사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하재근 평론가님, 예. 이 운전기사, 버스 운전기사 개인의 문제만으로 끝낼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해당 버스 회사에서도 이 버스 기사들이 차에 오를 때 뭔가 이걸 사전에 거르는 장치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그 버스 회사가 해명을 한 것은 뭐냐면 원래 평소에는 아침마다 음주 체크를 했었다. 아하. 그런데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지금 안 하게 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사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음주를 했는지 티가 나지 않았다. 아하. 이렇게 또 해명을 했습니다. 저 버스 회사의 얘기를 듣고 영화 실미도의 설경구 씨가 한마디 하네요. 비겁한 변명이십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그렇죠. 만약에 지금은 다행히 승객분이 먼저 눈치를 채서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서 천만다행이지만 만약에 눈치를 채지 못하고 계속해서 운행을 하다가 사고라도 났으면 그러니까요. 저 출근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다칠 수 있었던 상황이었겠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 회사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지만 네. 이런 회사, 버스 회사 같은 경우는 자신의 직원을 제대로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하고 만약에 사고가 났다라고 하면 그 책임을 회사는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이번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철저히 이러한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버스 회사도 못 걸러내는 음주운전을 승객분들이 걸러낸 거예요. 그런데 진짜 최단비 변호사님 중요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만약에 저 버스가 그냥 무작정 달렸다고 보세요. 근데 횡단보도를 건너는 그 아침에 출근길도 있지만 학생들 등굣길도 있잖아요. 학생들을 혹시라도 끔찍합니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세웠기 망정이죠. 처절하게 반성하고요. 그 버스 회사도 반드시 반성하고 후속 조치를 마련해 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고민을 여러분과 공감해보는 시간입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절친이라고 하죠. 제일 친한 친구들이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아서 정말 화가 나다 못해 눈물이 난다라는 아이고. 고민녀의 고민이 이제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네. 30대의 고민녀인데요. 네. 이 여성은 원래 코로나 준비 전에 결혼을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코로나19가 발생을 하면서 2번이나 결혼을 미뤘습니다. 아이고. 거의 1년을 결혼을 미루다가 결국은 결혼식을 올리게 됐는데 네. 지인이 20명 정도밖에 오지 않았다는 아이고. 거예요. 최근에는 마스크 끼고 사진 찍잖아요. 맞아요. 신랑 신부들 네네. 빼고는 양가 부모님 빼고는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사진 찍고 사람도 적으니까 썰렁하고 초라한 결혼식인 것도 너무 슬픈데 사실 다들 자신 생각에는 밖에 놀러도 다니고 장도 보고 외식도 하고 하면서 왜 잠깐 와서 축하해줄 수 있는 결혼식에는 안 오는지 다 핑계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이런 하소연을 했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도 이런 경우에 처했다면 좀 속상하실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안 오는 건 모르겠는데 친구들이 어떠한 핑계를 대고 안 오는 건 사실 결혼식에 안 오는 건 너무 서운하거든요. 똑당해 정말. 두고두고 네. 사실은 생각이 아하. 나죠. 그 친구 얼굴 볼 때마다 생각납니다. 아하, 그러겠네요. 네. 근데 하지만 장혜찬 평론가님 지금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을 또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한 이 설문조사 사이트에서 직장인 대상으로 리서치를 해봤습니다. 그러자 직장인 2사람 중 1사람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이 경조사 행사에는 참석하는 게 좀 부담스럽다고 밝혔어요. 혹시 그곳에서 내가 아니라 다른 확진자가 진행하게 됐다면 우리 회사에도 다 피해를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사 전체가 또 이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는 경조사에 참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꺼려지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시국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사연을 올리신 분이요. 고민녀가 더 속상한 이유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지인이 20명 정도밖에 안 온 것도 속상한데 자신이 그냥 일반 지인이라면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정말 평소에 가장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거의 다 안 온 겁니다. 아이고. 그러면서 각종 핑계를 냈는데 본인 생각에는 그 핑계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아이고. 됐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는 코로나19 때문에
때문인가? 근데 이제 핑계들 얘기를 합니다. 네. 먼저 지방에 사는 친구는 친정이나 시댁 어디에도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못 가겠다. 이렇게 하하. 얘기를 하고 네. 또 수술 받은 친구는 난 입원 중이라 못 가겠다. 어떤 친구가 나는 솔직히 코로나19가 무서워서 못 가겠다. 아이고. 또 다른 친구는 나는 코로나19가 안 무서운데 애기 아빠가 반대해서 못 가겠다. 네. 다른 친구는 나도 안 무서운데 우리 회사에서 가지 말래. 내가 네 결혼식에 가면 참석하고 나서 한 달간 무급 휴직을 아이고. 해야 돼서 못 가겠다. 이런 각종 핑계를 대면서 아무도 오지 않은 겁니다. 아, 참 이유가요. 참 다채롭습니다. 현란합니다. 이유 다 이제 각양각색인데, 근데 하재근 평론가님, 저 친구분 이유 중에 가장 마지막 이유가 좀 눈에 띕니다. 지금 참석 시 한 달간 무급휴직 이런 회사가 있습니까, 진짜? 저도 이게 좀 의아한데 네. 다른 이유들은 제가 판단을 할 수가 없는데 네. 사실관계를 모르니까 그런데 네. 참석 시 한 달간 무급 휴직 결혼식 당신 결혼식 갈 경우에는 한 달 동안 무조건 휴직해야 돼 이렇게 하는 회사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서 네. 이것이 과연 정말 사실일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 네. 근데 이게 뭐 핑계라 하더라도 이걸 꼭 비난하기는 어려운 것이 지금 코로나19라는 워낙 엄중한 상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다중 집회에는 원칙적으로 참석을 좀 자제하는 게 맞긴 하거든요. 근데 다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냥 막연한 지인이 아니라 5 손가락으로 꼽는 가장 친한 야. 친구가 네. 이렇게 석연치 않은 이유를 대면서 안 온다고 하면 조금 서운할 수는 있겠다. 아하. 그러니까 와서 식사는 안 한다 하더라도 네. 최소한 기본적인 축하하고 이 기념 사진 촬영까지만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사자 입장에서는 좀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여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고민녀 입장에서는요, 최단비 변호사님, 친구들의 그 해명과 이유를 듣고 아, 그러겠구나, 좀 수긍이 된다, 혹시 이랬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납득이 안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친구는 아이를 맡길 데가 없다는데 사실 아이는 맡길 곳을 찾으면 되고 그리고 회사에서 못 가게 했다는데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보통 최근은 웬만하면 사람이 많은 곳은 가지 말라라고 하지만 결혼식에 간다고 무조건 무급휴직을 한다는 것 자체도 자기는 이해가 안 간다. 그러니까 나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하. 친구들의 사정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네. 자시 생각하기에는 친구들이 참석하려고 성의도 보이지 않고 그냥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것 같아서 너무 섭섭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자기 입장에서는 단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내 결혼식에 이렇게 참석하려는 성의조차 보이지 않는가? 이런 모습이 너무 섭섭하다는 겁니다. 정말 똑당해 막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이 고민녀요. 그런데 이 고민을 접한 누리꾼들은 어떤 반응들을 보이고 있을까요? 누리꾼들의 반응도 대비됩니다. 네. 다만 서운해할 일이 아니라는 반응이 조금 더 많긴 합니다. 다 참석 못할 사정인 것 같은데 일부러 안 간 것도 아니고 이런 시국에는 서로 이해해야지. 본인도 나중에 아이 가지면 아이 맡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될 거다. 괘씸하다는 말은 너무한 것 같다. 난 오히려 지인들한테 오지 말라고 연락하는데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하. 반면에 그 심정을 이해한다는 반응도 덜어 있습니다. 네. 친하면 충분히 서운할 만하다.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가슴으로는 서운한 거지 라면서 공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윤성 교수님, 제가 팔랑귀라서 이쪽 얘기 들으면 또 이쪽 얘기 맞는 것 같고 이쪽 얘기 들으면 또 이쪽 얘기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이제 비상시국이죠. 아하. 네, 코로나19이기 때문에 일단은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우리 인류에 대해서 특히 한국 사회에 대해서는 앞으로 작은 결혼식을 아마 이렇게 유도할 거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단 뭐 이분 같은 경우는 일단 팔자근이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절친을 한번 재분류를 한번 해보는 게 괜찮다. 왜 그러냐면 네. 이제 불참한 저 절친들 중에서 말이죠. 네. 이유를 대면서 축의금까지도 안 보냈다 그러면 일단 제거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은행 계좌번호로 이제 이렇게 축의금을 붙이고 축하 메시지도 보냈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디테일한데요. 예, 네네. 그거는 이제 절친 또 영역에서 또 이렇게 포함을 시켜줘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제는 앞으로 이런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가까운 친지라든가 가족들만 데리고 작은 결혼식으로 가는 그동안에 우리가 상당히 많이 좀 거품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이번 기회에 뭐 그런 걸 한번 정리를 해보는 그런 계기로 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친구 목록에서 이제 그 아마 유머를 섞으셨다고 이제 오윤성 교수님이 섞으신 걸로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방송 보신 분들은 내 친구가 사연을 올렸네 아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 친구분께 지금이라도 못 가서 미안했어. 그래도 축하해라고
따뜻한 전화 한 통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귀 그동안 좀 호강 못하신 분들요, 오늘 정말 귀 호강하실 준비를 좀 단단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귀 호강 시켜주는 국민 손자 누가 있을까요? 첫 번째 영상부터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자먼입니다. 한국 시리즈를 향하여 내가 바로 홍자먼이다. 화이팅! 최단비 변호사님, 관중이 물론 100%는 아니지만 50%로 확대됐으니까 꽉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전혀 떨지 않네요. 홍자먼 군이 트로트 신동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단순히 트로트만 잘하는 게 아닌가 봐요. 홍자먼 군이 지금 10살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근데 어허. 저렇게 큰 무대에서도 전혀 떨지 않고 노래 잘하죠, 인사 잘하죠, 시구까지 잘했습니다. 저곳이 어디냐면 네. 구로구 고척 스카이돔에서 네. KBO 포스트 시즌 두산과 KT 위즈의 PO 3차전 시작을 알리는 시구였어요. 아하. 근데 저렇게 나와서 앞서서 이제 영상 보셨죠? 포수랑 사인도 주고받는 눈길도 하고요. 저 옷 너무 귀엽죠. 유니폼도 입고 나왔어요. 정말 눈길을 끄는 시구였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정말 3학년 다 같아요. 얼굴 정말 앳됩니다. 장해찬 평론 학교는 잘 가고 있어요. 코로나 국면에서 어떻습니까? 근데 요즘은 이제 학교 수업하겠지만 네. 이제 코로나 때는 학교 안 갔잖아요. 그래도 바빴습니다. 아, 그래요? 지난 5월 어린이날에도 스케줄 소화했고요. 네. 이 사회자가 어린이날인데 이래서 어떡하냐 물어보자 천연덕스럽게 그러게요 이렇게 대답도 했었고 네. 또 쉴 때는 고향이 강원도 평창인데 아. 부모님이 농사를 짓는다고 합니다. 네. 홍자먼 군 6살 때부터 부모님 농사 일손을 도왔다고 하는데 명이나물과 오미자 따는 일 등을 직접 진짜 돕는다고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홍자먼 군이 딴 명이나물 야, 먹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네. 대한민국 10살 중에 아마 가장 바쁜 이 10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 트로트 신동이라 불리는데 왜 트로트 신동이라 불릴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노래를 잘하니까 신동이라고 아, 하는 그런가요? 어린 네.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노래를 너무나 잘한다라고 네. 해서 신동이라고 하는 건데 동시에 엘리트 교육을 받았다 그런 엘리트 이야기도 교육이요? 있는데 오. 바로 어렸을 때부터 엄청난 조기 교육을 받은 겁니다. 네.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시니까 주로 조부모님이 많이 돌봐주셨는데 아. 할머니께서 트로트를 좋아하셔서 어허. 어렸을 때부터 그 가락을 아이고. 많이 접했고 네. 그다음에 할머니가 전국 노래자랑을 보시니까 4살 때부터 전국 노래자랑 몰입 교육을 받았다. 그걸 계속해서 네. 보는 가운데 6살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연습을 시작을 해가지고 네. 7살 때 마침내 전국 노래자랑 최우수상을 받게 됐다고 대박 하는데 사건. 전국 노래자랑 출신 트로트 스타들이 엄청 많거든요. 장윤정 네. 씨라든가 박상철 씨라든가 그 전국 노래자랑 출신 클럽에 들어간 것이니까 네. 완전히 엘리트 코스를 어렸을 때 밟은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그 어렵다는 전국 노래자랑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것과는 또 별개로요. 국민 MC 송혜 선생님과 막역한 인연이 있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를 어디서 배웠어? 제가 6살 때 전국 노래자랑에서 송혜 할아버지가 전국 노래자랑을 하시는 거 보고 저도 나가고 싶어서 연습해서 전국 노래자랑에서 최우수상을 받아서 이렇게 열심히 됐습니다. 자문의 생각에는 할아버지가 몇 살까지 살면 좋겠어? 250살. 가만히 있어. 그러면 250까지 내가 살면 자문이가 한갑을 몇 번 치내는 거야. 자문이가 할아버지 그때까지 살라고. 그래 고맙다 참. 세상에 답변도 귀엽네요. 박성배 변호사님 250살까지 사시면 좋겠답니다. 네. 홍자먼 군이 전국 노래자랑에 나가기 전부터 가수가 되고 싶고 송혜 할아버지처럼 MC가 되는 게 꿈이었답니다. 그리고 전국 노래자랑에 나가서는 박상철의 항구의 남자를 불러서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최우수상까지 수상하게 되는데 네. 송혜 씨가 홍자먼 군의 부모에게 자머니에게 정식으로 신곡을 취업시켜보는 게 어떻겠느냐. 아이들은 금방 크고 소질을 개발하고 가꾸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적극 권유합니다. 이 권유에 따라 홍자먼 군이 정식으로 가수로 데뷔하게 되는데 네. 홍자먼 군은 송혜 선생님과 같은 소속사다 가수의 길을 만들어주셔서 늘 감사한다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고 보면 송혜 선생님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지금 홍자먼 군을 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홍자먼 군은 리틀 박상철로 불리기도 하는데 근데 실제로요. 홍자먼 군이 박상철 씨와 한 무대에서 공연을 펼친 게 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체구지만요. 박상철 씨 못지않게 힘 있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박상철 씨가 평소보다 더 열창한 그러니까 그런 게 느껴져요. 진짜 질세라. 네. 홍자먼 군이 정말 저 어린 나이 10살이거든요. 네. 근데 이 발성이 단전에서 끌어올리는 그 파워풀한 발성이 정말 엄청나고 네. 목소리가 성량만 단지 크기만 한 것이 아니라 구성진 느낌까지 겸비가 돼 있어서 더군다나 또 어린 나이에도 어떻게 저렇게 배심이 두둑한지 네. 아까 야구장에서 저는 전혀 떨지 않고 큰 소리 내는 거 하면 네. 또 소리를 소리가 아니라 거기서 공을 던지면 성인도 이렇게 바닥에 맞아요. 패대기 치고 네. 원바운드 하고 그러는데 한 번에 던지는 거 보면서 엄청 침착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요. 배심이 두둑하고 그러면서 저런 목소리에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저대로 자라난다면 정말 나중에 엄청난 대형 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홍자먼 군은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올해 인생 10년 차입니다. 네. 올해 인생 10년 차인 홍자먼 군이요. 이미 자기 PR송까지 갖고 있답니다. 대박 사건이죠.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홍자먼이 대박 사건입니다. 장희찬 평론가님. 이 홍자먼 군 특징이 어린데 귀여움으로 승부하기보다 남성미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네. 이제 남진 나훈아 같은 인기 가수가 되고 싶다고 하는데 네. 그러한 이 카리스마가 벌써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노래가 네. 전국 노래자랑 악단장인 네. 작곡가 신재동 선생이 작곡해 준 거예요. 그래요? 바로 송혜 선생님이 홍자먼 군의 재능을 알아보고 앨범을 내보자 신재동 악단장에게 소개를 해준 것이고요. 이 내가 바로 홍자먼이다 뿐만이 아니라 11곡을 취입해서 1집 앨범을 2019년에 발표한 정식 트로트 가수인 거죠. 최근에는 높아진 인기를 실감하고 있는데 네. 언제 가장 좋냐고 물어봤더니 집에 갔는데 내가 시키지 않은 택배가 도착해 있을 때 야. 팬들이 이제 학용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먹을 것들을 택배로 보내줄 때 네. 인기를 실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혹시 시청자분들 중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9살, 10살 이런 아이들이 왜 동요 대신 트로트를 불러?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홍자먼 군이 누굽니까? 동요도 불렀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자먼 횡단보도 횡단보도 빨간불 깜빡불 안돼 안돼요
시청자분들은 저한테 항의하실 거 이게 무슨 동요야? 제가 괄호치고 트로트란 말을 빼먹었네요. 최단비 변호사님. 동요 맞는데 트로트 동요입니다. 저 동요 이제 아까 가사 보셨잖아요. 이제 어린이 보행자들의 교통사고를 예방을 하고 올바른 보행 습관을 형성해주기 위해 만든 노래예요. 그래서 이 홍자문 군이랑 같이 컬러브를 해가지고 트로트 동요를 했는데요. 사실 홍자문 군이 동요도 잘 어울리는데 자신이 왜 트로트를 좋아하느냐? 자신은 뭔가 구수하고 꺾는 이런 창법이 있는 트로트가 더 좋다라고 하면서 네. 아기 때 왜 아기들이 엄마나 아빠 휴대폰 이렇게 가져가서 영상 보잖아요. 맞아요. 근데 홍자문 군은 어릴 때에도 아빠 휴대폰을 가지고 트로트를 봤어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친숙한 것으로 트로트를 동요처럼 또 부른 거죠. 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혹시 해보셨어요? 아, 홍자문 군의 10년 뒤가 궁금하시다. 그럴 생각하실 텐데 홍자문 군은 10년 뒤에도 20살밖에 안 됩니다. 네. 어쨌든 그런데 홍자문 군 말고도요. 또 다른 국민 손자가 있답니다. 트로트 국민 손자 대체 누굴지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날 따라 해봐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요. 자, 1, 2, 3, 4 흔들어 볼까. 그렇게 잊혀지지 말고 나를 한번 따라요. Oh yeah.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모두 다 나와 함께 춤을 춰요. 지금 내가 바로 여기 있어. Do it to keep.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모두 다 나와 함께 춤을 춰요. 지금 내가 바로 여기 있어. Do it to keep. 박성배 변호사님, 남승민 군 참 오랜만에 봅니다. 화면 통해네. 그렇습니다. 이 남승민 군 그동안 모범생 이미지로 많은 사랑을 네. 받아왔는데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이후 처음 발표한 앨범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숨겨왔던 끼를 대방출하고 있는데 신곡 트위스트 킹 레트로와 트로트를 접목한 곡입니다. 재기발랄한 매력에 귀여운 모습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아하. 남승민 군 측 이 노래의 신나고 밝은 분위기가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여러분 사실 이 모든 가수가 다 그러겠습니다만 트로트 가수들은요 또 이 의리가 진짜 끈끈하기로 유명합니다. 소문났는데 이 남승민 군의 신곡을 들어본 트로트계 동료들의 반응은 어떨지 한번 살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좋아. 이제 끝났나요? 좋아. 오. 행사 장을 아주 뒤집어 놓을 것 같아요. 일단 너무 쉬워가지고 가사도 쉽고 편안하게 남녀노소 모두가 따라 부를 수 있을 만한 대박 나겠는데? 남승민 화이팅! 신나는데? 신나요? 신나. 노래 너무 좋은데? 정말 네. 상상 이상이었어. 아니, 난 솔직히 너가 신곡 낸다 그래서 원래 그거 아시죠? 승민이가 전통 트로트를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전통을 할 줄 알았는데 되게 약간 우리 막 90년대 댄스 음악 같은 그런 느낌? 네, 맞아요. 그래서 되게 고급스러워. 음악이 되게 고급스럽고 되게 신나는 것 같아. 근데 잘 될 것 같아요. 진짜. 진심으로 하는 말일 거라고 믿습니다. 오윤성 교수님. 네. 요즘 이제 트로트 부르는 이제 신의 가수들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저분들이 이제 경쟁 관계를 거치고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서로가 이제 칭찬을 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돋보였어요. 이런 것들을 사실은 우리 이제 국민들이나 팬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건데 보면은 이제 이명웅 씨 같은 경우도 뭐 저 노래 듣고 행사장이 뒤집어질 것 같다. 장민호 씨 같은 경우는 너무 좋다. 네. 또 영탁 씨 같은 경우는요, 이 막내 신곡을 들고 나와가지고 새 앨범 트위스트 킹 CD를 들고 홍보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찬원 씨 같은 경우는 자기가 뭐 춤을 잘 못 추는데 저 노래를 듣고 자기는 춤을 잘 추게 됐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남승민 씨 같은 경우는 너무 고맙다. 그래서 앞으로 소고기를 계속적으로 사겠다. 뭐 이런 얘기를 갖다 했다라고 하는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렇게 서로가 칭찬을 해주고 도와야 네. 이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같이 커나가는 거예요. 아하. 자, 남승민 군이요. 앞서 우리 국민 끼쟁이 김희재 씨가 그랬잖아요. 정통 트로트를 하는 걸로 알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진짜 그랬습니다. 남승민 군의 정통 트로트 노래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마 동아줄로도 못 참는 청춘 눈물방울 빗물로 여기면서 살아왔던 날들이 후회한 점 없다면 그건 거짓말 그저 오로지 사랑 하나만을 위해 나 살리라 오늘 내일도 사랑 하나랑 소름도 참았다 눈물도 참았다 앞길을 막지 마라 막지를 마라 내 몸만큼 살아갈 테니 진짜 하재근 평론가님 앞서 그 신곡 분위기와는 진짜 이 정통 트로트 부르니까 다르네요, 진짜. 네, 남승민 군이 지금 고3이라고 하는데 아하. 저 지금 방금 들으신 그 정통 트로트 노래가 작년에 내놓은 노래거든요. 아, 그래요? 고2가 노래를 퓨전도 아니고 저렇게 정통 트로트 느낌으로 부른다는 게 정말 너무나 대단한데 네. 남승민 군 목소리가 구성지면서도 약간 한도 서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국악적인 느낌도 나고 알고 보니까 외할머니께서 국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군요. 그 외할머니의 끼를 이어받았다. 그래서 네. 어렸을 때부터 저런 목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2018년에 이호섭 가요제에서 대상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워낙 어르신들을 너무나 많이 이제 기쁘게 해드리니까 아하. 마산의 손자라고 했었는데 아하. 지금 이제 트로트 오디션을 통해서 결국 국민의 손자로 국민의 손자.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최단비 변호사님 고3이면 남승민 군이 마냥 노래만은 또 할 수 없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제 현실 고3의 고충이 있는 거죠. 지금 가장 큰 산을 앞두고 있는 것이 바로 수능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 12월에 있는 이 수능을 남승민 군도 봐야 돼요. 근데 지금 그래서 서울이랑 창원을 오가면서 계속해서 학업과 노래를 병행을 하고 세상에. 있는데 남승민 아버지가 네. 음악도 중요하지만 공부도 해야 된다 이렇게 또 항상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어허.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공부를 하고 있다 남승민 군이 뭔가 공부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라서 잘하지는 못하지만 기본적인 건 하려고 한다. 세상에. 결국은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가수가 되고자 한다. 이러한 또 포부도 밝혔습니다. 그러네요. 사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가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홍잠원 군도 그렇고 남승민 군도 그렇고 학생 신분이라는 점을 생각해서 공부도 열심히 가수 활동도 열심히 하는 그 모습에 많은 팬분들이 사랑을 보낼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응원하겠습니다.